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외국인이 거래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텐데요. 6월 초까지만 해도 환율과 지수가 같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3,200선을 탈환하고 나서 환율도 1,400원대를 육박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수가 잘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엇갈린 지표는 어떤 것을 함의하는 걸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 1,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원화 약세가 그래서 우리가 1,500원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걱정이 좀 심했던 그런 상태였고 강달러 기조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난히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환이 되게 약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으면서 주식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주식시장 약세와 같은 이제 동의어 이런 형태를 왔었는데요. 최근 7월달 그 다음에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는 원화 강세와 그다음에 주식시장 강세가 또 같은 정반대로 또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7월 달 들어서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1,390원, 옷이 다시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다만 이거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그 아시아 통화 전반적인 7월 달에 들어서의 약세와 동반의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원화 약세 시기를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한 3월 이후로 결국은 미국의 관세 그런 우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일본의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엔화가 아시아 통화 약세를 견인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에 맞춰서 밑에 7월 달 이후에 대만 달러, 한국 원화 동반 약세, 우상향하면은 달러 대비 올라가는 거니까 동반 약세입니다.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엔화의 약세가 조금 심했고 마침 주말 동안 참여연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엔화의 약세가 좀 과했다라는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우려는 원화와 대만 달러의 그러한 약세는 일정 부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원화 약세도 일단락되면서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상방 압력은 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참 애매한 변곡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된다면은 향후 우리 시장을 외국인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베팅하는 걸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한국 시장은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전 세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살짝 소위 폴란드 증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등으로 살짝 내려앉긴 했지만 네. 폴란드 증시 자체가 워낙 작은 시장이라서 거기에 비하면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1등이다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JP모건의 시티니 이런 데에서 2, 3년 안에 4천, 5천 선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배팅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걱정을 하신 것이 이게 달러 지수가 이게 다시 그러니까 강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큰 흐름, 올해의 큰 흐름은 14년간 지속됐던 강달러가 마무리되고 이제 약달러로 가기 때문에 미국 이외 시장에 가고 싶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매력이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투자 포인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혹시 다시 7월 달 보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달러 지수만 놓고 보면 7월 달은 달러 강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달러 인덱스는 한 달간 약보합 정도를 나타냈고요. 그 안에서도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환율이 대체로 일본을 제외하면 다 강세였습니다. 보시면 스위스 프랑 거의 2% 강세였고요. 유럽 유로도 거의 1%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일본 엔화가 제일 많이 1.7%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보합권을 유지한 약보합되는 데 가장 큰 힘을 미쳤었다.
역으로 말하면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인 약달러 흐름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미국에 투자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가장 큰 게 약달러는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의 고평가 부담,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감세안 통과되면서 부채 증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1년간 우상향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의 그 매력이 여전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달러의 그러한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냐. 그것이 최근 한 달간의 달러 지수의 약보합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행보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볼게요. 지금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윌러 연준 이사의 언행은요, 파월 의장과는 다소 좀 다른 궤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시점이 2028년 1월이라고 들었는데 그 시점을 앞두고 지금 연준 내 다른 인사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3대 정책,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세, 관세, 연준, 네. 이 세 가지인데 감세는 이미 확정이 됐고 관세는 지금 감세 때문에 부족한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수입하려고 지금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지금 미국 정부의 최대 지출 아이템이 뭐냐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추고 싶은 욕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센 상황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월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7월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연준 FOMC 위원들 전체의 다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트럼프 보고 저 여기 있어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 명의 연준 그러니까 의장 후보자들 중에 저도 트럼프의 코드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니 저 좀 봐주세요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7월 말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에서는 특별한 그러한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미국의 CPI의 그 내용을 보면은 관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7, 8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달러가 엄청 강세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의장을 혹시 바꾸면 중간이라도 바꾸면 달러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그건 강달러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연준 시스템이라는 지난 70년간 노력해서 어렵게 만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탈달러화를 좀 더 부추기면서 약달러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센트가 지난 주말 동안 트럼프를 설득해서 사실은 연준 의장을 내년 그 4월, 5월의 그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조가 유지된 것, 이것 자체도 연준 시스템의 그러한 흔들기가 중단된 것의 가장 큰 이유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약달러 흐름의 큰 대세에 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달러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화가 지금 엔화와 연동이 되고 있으니 아시아 통화 안에서도 이제 엔화 가치가 다 지금 원화도 끌고 있고 대만 통화도 끌고 있으니까 엔화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주말 사이 지금 참의원 선거를 마친 일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 텐데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선거에 참패하면서 과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이 그나마 휴장이었는데 과연 내일 개장 시 엔화 변동성 클지 여부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확히 1년 전 7월 달에 우리가 엄청난 변동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엔화 흐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약간 흐름이 결국 미국과 그러니까 환율의 어쩐 움직임은
양국 간의 금리 차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 약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엔화 강세로 가는데 작년 7월, 6월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미일 금리차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배팅이 엄청 있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작년 7월, 6월 달에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파란색 선은 금리차 축소 아래로 내려오면, 그리고 그 붉은색 선은 위로 올라가면 엔화 강세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작년 6, 7월에 같이 움직이다가 된통 두들겨 맞았었던 거죠. 근데 최근 보시면 지금 4, 5, 6월 달 지나서 7월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엔화 약세, 금리차 축소가 속도는 약하지만 비슷하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에 그러한 이것이 작년 7월에 자라를 보고 놀랐던 것이 현재 이게 약간 속뚜껑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여기서 혹여나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또 다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7월처럼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트리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회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BOJ 소위 일본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네. FMC하고 같은 때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때도 사실은 작년에도 BOJ에서 강성 발언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음 주에 있을 BOJ 회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때 좀 매파적인 강성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원화와 엔화 가치가 약세로 될까요? 아니면 강세로 좀 돌아설까요? 그때 되면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많이 나타난다면 네. 작년처럼,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즉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한 채권시장 모두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지금 다행인 건 그때는 N 약세에 배팅하는 숏 포지션이 많았다면 지금은 N 강세에 배팅하는 롱 포지션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